방금 전까지 배꼽 인사하고 선생님과 안녕 하며 인사하던 아이가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집에 오자마자 짜증을 쏟아냅니다. 엄마만 만나면 온갖 트집을 잡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원 후 아이의 짜증은 키우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이자 동시에 올바르게 아이 키우는 법을 공유하는 우당탕탕 초이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하원 후 짜증 부리는 아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서도 아이가 짜증 부리지 않고 유니콘처럼 잘 지낸다면 진짜 손에 꼽히는 평온한 집이실 텐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엄마를 만나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민한 기질의 까다로운 아이들은 더 하는데요. 저희 첫째 초이가 그랬거든요. 하원하면 처음에는 어린이집 보내놓고 몇 시간 만에 만난 아이니까 짜증을 내더라도 달래주고 좋게 이야기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의 짜증이 계속되면 엄마도 사람인지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랑 하원하고 나서 투닥투닥 하는데 남편은 또 퇴근하고 나타나더니 왜 그렇게 애들한테 소리 지르냐고 물으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집안에 냉기가 감돕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의 짜증 잘 다뤄줄 수 있을까요? 하원하러 가면 선생님 손잡고 나오는 아이 표정 정말 밝잖아요. 어머니 오늘 초이는 친구들과 양보도 잘하고 낮잠도 잘 자고 일어나서 간식도 잘 먹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데요. 다행이다 잘 지냈네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원하고 몇 시간 만에 만난 아이 볼에 뽀뽀 쪽 하고 집으로 향하지만 반전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 배꼽 인사하고 선생님과 안녕 하며 인사하던 아이가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집에 오자마자 짜증을 쏟아냅니다. 엄마만 만나면 온갖 트집을 잡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원 후 아이의 짜증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이자 동시에 물리적 루틴이 필요한 신호라고 해요. 아이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며 혹시 과거의 저처럼 내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내가 엄마랑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자책하셨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은 버리세요. 아이가 하원 후 유독 심하게 짜증내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지금 육아 방식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고 그동안 아이에게 울타리 역할을 아주 잘해왔다는 증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아이 행동을 이해하는 거랑 무조건 받아주는 건 다른데요. 부모도 인간이기에 짜증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폭발을 잠재우려면 아이를 향한 공감을 넘어서 말없는 공감, 신속한 에너지 보충, 집으로 전환이라는 단단한 물리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육아를 힘들어할 때마다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음아, 네가 지금 버티고 애들 키우는 게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쉽게 육아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돼, 환경. 쉽게 말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첫째 초에 키울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고 양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데 자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꼭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저 혼자 아이들을 육아할 때도 어떤 일상의 루틴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은 어린이집 하원하고 짜증내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심리학적, 뇌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애착이론의 안정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9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정립하고 메리 에인 스위스가 발전시킨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안정적 애착이 형성된 아이에게는 부모는 단순히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정기지라고 해요. 등반가가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정상으로 나갈 수 있듯이 아이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완벽한 피난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어린이집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버틸 수 있는 거죠. 즉 아이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뇌는 전두엽이 25세에 완성된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이 전두엽은 인간의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요. 이 부분이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니 이제 겨우 3살, 4살 된 아이들은 전두엽은 격도 없고 지붕도 없는 초기 공사 단계인 거죠. 이 아이들은 그 불완전한 전두엽을 풀 가동해서 어린이집 규칙 지키고 친구들에게 장난감 양보하고 집에 가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서 에너지를 쥐어짜냅니다. 그러다가 가장 안전한 기지인 부모를 만나는 순간 뇌의 억제 기능이 이완되면서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풀려버리는 것. 이를 심리학에서는 감정 방류라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꽉 쥐며 긴장하고 있던 손이 부모 앞에서는 비로소 편하게 펴지는 생물학적 반응인 거죠. 이 원리는 발달 심리학의 표준이 된 에인 스위스의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고스란히 증명이 됐는데요. 실험실에 엄마와 아이를 두고 엄마가 잠시 방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반응을 관찰한 실험입니다. 이때 안정 애착이 잘 형성된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가 나갔을 때 격렬하게 울고 불안해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는 순간 달려가 안기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은 뒤에야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애착 대상 앞에서 무너지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의 신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론들 머리로는 알아도 매일 당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멘탈이 털털 털리잖아요. 저 역시 현재 3살, 6살 두 아들을 치열하게 키우고 있는 아들둘맘인데요. 특히 저희 첫째가 유독 어린이집에만 다녀오면 세상 모든 짜증을 저에게 다 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워낙 까다롭고 낯가림도 좀 있는 아이라 원해서 긴장을 남들보다 2~3배는 더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오늘 초이 너무 잘 지냈어요 라고 하니까 처음엔 어린이집에서는 분명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지? 내가 뭔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초이가 짜증낸 적 있는데 숨기고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난 뒤에 아이의 짜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길바닥에서 뒤집어지는 첫째 초이를 보면서 오늘도 초이가 살아남으려고 밖에서 지치도록 에너지를 쓰고 왔구나. 드디어 나라는 베이스 캠프를 만나서 무장해제하는 중이구나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때 고민이 많았지만 육아 전문 서적이랑 소아과 전문의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부한 결과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안정기지와 감정망류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격하게 공감되지만 육아하다 보면 안 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많은 육아책에서 초이야 오늘 힘들었지 하고 눈 맞추고 공감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초이야 힘들었지 하면 초이가 진정되기는커녕 더 소리 지르고 더 크게 고집을 부리며 악을 쓰더라고요. 공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그 이유는 아이의 감정이 이미 뇌를 지배했고 신체적 피로도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로 하는 공감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원길에 반갑게 안기는 게 아니라 엄마 저리 가 하면서 울고 밀어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달래주려 하면 몸을 활처럼 꺾으며 거부하고 진짜 막 가려고 하면 엄마 이리 와 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애착에 문제가 있나 하며 불안해한 적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공감은 5분만 딱 짧게 말 대신에 안전한 거리감을 유지하거나 말없이 손잡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쿨하게 한 걸음 물러나 안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말 없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화났구나.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진정되면 언제 와 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초이 친구 엄마들이랑 얘기해보면 반대로 어린이집에서도 잘하고 하원 후에도 집에 와서 보채지 않는 일명 유니콘 아이를 둔 엄마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푸는데 혹시 나한테 마음껏 떼쓰지 못할 만큼 불안해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라고 하면서요. 꼭 집에서 짜증을 내고 뒤집어져야만 안정 애착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기질적으로 유순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정한 대화나 좋아하는 놀이로 풀어내기도 한다고 해요. 엄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하원을 전담하시는 시터 이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랜 시간 같이 못 있어서 애착 형성이 안 된 걸까? 잠에서 깨서 할머니 필요 없어! 라고 소리 지를 땐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며 똑같이 걱정하더라고요. 안정기지는 오직 엄마만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하원 후 첫 시간을 책임지는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아이의 감정 방류를 받아내는 든든한 베이스 캠프인 거죠. 아이가 저리 가! 하고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편에서 부리는 신뢰의 응석임을 기억하고 지금 졸리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아이도 있지 않나요? 분명 지쳐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놀이터 가겠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상 놀이터 가도 본인도 힘드니까 들어달라, 그네 태워달라, 밀어달라 온갖 짜증을 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하원 후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지옥의 루틴, 바로 놀이터인데요. 몸은 이미 피곤해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터지는데 집에 가자고 하면 더 난리가 나고 놀이터에 데려가면 계속 짜증만 내는 모순된 욕구 상태라고 해요. 이럴 때는 말보다 신속한 에너지 보충과 일상 루틴을 제시해주세요. 하원 후의 짜증의 80%는 피로감과 배고픔이라는 신체적 요인에서 옵니다. 공감 100번보다 신속한 당 충전이 아이의 뇌를 진정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하원할 때 간식을 챙겨가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강 주스, 영양 고구마, 밤 등 영양이 담긴 간식을 즉시 주세요. 간식을 먹이면서 이동하고 우리가 지금 피곤하니까 딱 20분만 놀고 혹은 타이머가 울리면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명확한 규칙을 매일 반복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면 자신만의 루틴이 생기고 점점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이제 좀 고민이 덜어지셨나요? 오늘 하루도 아이의 우주이자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 앞에서 마음껏 무너질 수 있는 그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건 지난 시간 동안 아이가 힘들 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엄마 아빠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이마다 기질이 워낙 달라서 첫째 초이는 그 강도가 심했고 둘째 초이는 그나마 덜한 편인데요. 둘째 초이는 참고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매일 2그릇씩 먹는다고 하는데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육아가 힘들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아주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저는 첫째 때 그걸 못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더 수월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쉽게 하는 4살 배변 훈련에 대한 영상을 담아올게요.